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심층 강화 학습을 이용한 오피3 로봇의 보행 제어에 대해 연구한 것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여기서 강화 학습이란 에이전트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보상을 최대화하도록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에이전트는 어떤 행동을 환경에 전달하고 그때마다 상태값들과 보상값을 얻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들의 관계를 잘 파악해서 어떤 상태값이 주어졌을 때 최대의 보상을 받게 될 행동을 얻을 수 있도록 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게 됩니다. 강화학습을 위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PPO가 있습니다. PPO는 저희 주제와 같은 로봇 제어와 관련된 연구에 상당수 인용된 바 있으며 TRPO 알고리즘을 개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TRPO가 사용한 서로게이트 오브젝티브 펑션이 너무 큰 값을 가지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1과 가까운 값을 가지도록 한 것과 로어 바운드를 취해서 단조적 향상 형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입니다. 보시는 것은 오피3에 대한 소개입니다. 오피3는 휴머노이드 형태의 20개의 관절을 가지는 로봇입니다. 내부에는 제어에 도움이 되도록 카메라와 IMU가 내장되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카메라와 머리 부분의 관절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IMU는 가속도 센서를 이용해서 로봇의 방향 예측 값이나 가속도, 각 가속도 등의 정보를 알려주는 장치를 말합니다. 저희는 로봇 제어에 사용되는 ROS 플랫폼에서 강화학습을 진행하여 추후에 실제 환경에서 실험하는 것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ROS 플랫폼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미리 어느 정도 학습한 정책을 얻기 위해서 가제보라는 로스 플랫폼과 연동이 용이한 시뮬레이션 환경을 사용하였습니다. 내부적으로 분리 엔진을 사용하였고, 다음과 같은 4단계로 구성된 학습을 위한 수명주기를 설계했습니다. 이터레이트 단계에서 시뮬레이션이 일정 시간 흐르도록 합니다. 이동안 로봇의 컨트롤러에서 관측값이 전달될 수 있는데, 옵저브 단계에서 이것을 확인하여 만약 전달받은 관측값이 없다면 시뮬레이션 시간을 좀 더 흐르도록 했습니다. 전달받은 관측값을 인퍼런스 단계에서 행동으로 적절히 변환한 후 업데이트 단계에서 로스를 통해 로봇에게 전달했습니다. 정책으로부터 행동을 전달받은 로봇은 해당 행동을 수행하기 위해 움직이게 됩니다. 이때 모든 행동은 전달되기 전에 저희가 임의로 결정한 선형 변환을 거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로봇이 너무 큰 범위로 움직여서 관절을 상하게 하거나 모터에 무리를 가하는 등의 행동을 억제할 수 있고, 로봇의 초기 자세를 더 보행에 적합한 자세로 바꾸어 에이전트의 학습 수행을 좀 더 쉬운 것으로 변경해 줄 수 있었습니다. 각 옵저브 단계에서는 이와 같은 보상 전략을 통해 보상값을 정합니다. 보상값은 저희가 원하는 보행이라는 목적에 잘 부합하는 몇 가지 평가 요소들을 이용하여 설계했습니다. 우선 각 옵저브 단계들마다 이루어진 로봇 몸체의 수적표의 변화량을 보상으로 주어 앞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 보상했고, 각 관절의 속도들에 대해 의미 보상을 주어 관절이 가능한 천천히 움직이도록 했습니다. 또 로봇 몸체가 최대한 바닥과 수직을 이루도록 몸체의 앞뒤 기울기만큼 음의 보상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음의 보상과 관련된 항목들이 로봇이 넘어져 시나리오가 중단되는 것보다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고정적인 보상을 통해 보상값이 최종적으로는 큰 음의 값을 가지지는 못하도록 억제했습니다. 저희가 얻게 될 정책에서 나온 행동은 각 관절의 타겟 조인트 앵글이 됩니다. 이 타겟 앵글은 별도로 존재하는 PID 컨트롤러가 각 관절의 에포트를 구하는 데 사용됩니다. PID 컨트롤러는 저희가 정한 PID 개인 값과 현재 조인트 앵글, 타겟 조인트 앵글 값들을 이용해 적절한 에포트를 계산합니다. 몇 가지 실험 결과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로봇의 자세가 숙인 자세가 되도록 강한 휴먼 바이어스를 걸고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제약 없이는 로봇이 안정적으로 걷는 정책을 획득하기 어려웠고, 저희 판단을 통해 얻은 바이어스를 더했을 때 학습 초기와 도중 결과 모두 없었을 때보다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해당 바이어스를 강하게 더하는 만큼 환경 난이도가 쉬워졌고, 대신 부자연스러운 보행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부자연스러운 보행을 해결하기 위해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관절에 가해지는 에포트만큼 페널티를 가하도록 변경했습니다. 그러자 진행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한 중요도가 낮아진 것인지 제자리에서 회전하는 모습을 보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PPO 대신 RL 라이브러리에서 동봉된 SAC 알고리즘을 사용해보기도 했으나 안정적인 보행을 얻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계속된 몇몇 실험들 중에는 관절이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P게인을 낮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관절이 유의미한 이동을 진행하지 못하고 진동을 통한 물리엔진 오차 등을 이용해 진행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여러 시도들 중에 저희가 가장 좋은 결과를 평가하는 실험은 바로 이것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실험들은 소개되는 오리엔테이션 값을 이용한 음의 보상을 적용하지 않았지만 모체가 앞뒤로 흔들리는 것을 피하도록 보상한 결과 훨씬 자연스러우면서도 안정적인 보행을 볼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안정적인 보행을 관찰하고 싶었기에 저희가 이전에 적용했던 휴먼 바이어스를 약하게 하고 높은 자세로 걷도록 실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낮은 자세로 걸을 때와 비교해서 더 자연스러워 보이긴 하나 더 불안정한 걸음걸이를 보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팔을 내리는 것까지 실험해 본 결과 팔을 쭉 펴고 보행했을 때보다도 더 보행이 불안정해 보인 것을 관찰했습니다. 안정적이고 인간다운 보행을 학습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여러 시도를 해보았으나 결국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사람이 느끼는 자연스러운 보행은 안정성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성 모두 최적화되어 있는데 반해 저희 실험 결과들에서는 에너지 효율까지 극복하지는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높은 자세에서는 안정적으로 걷는 데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실제 로봇에서 실험하는 데 용이하도록 실험을 계획한 것에 반해 실제 로봇에 적용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더 연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